예, 2022년 6월 3일 아침 한 9시 30분 정도가 되었고요. 음력으로는 5월 5일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또 더불어 민주당 당원으로서 또 권리 당원으로서 우리 한국의 민주화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우리의 그 일상생활인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나라가 어떻게 이제 갈 것인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인 부분까지 두루두루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한시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바로 공부이고요. 또 이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평가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예지의 지혜로움이 또 있어야만이 우리 한국 사회의 복잡한 민주화의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를 우리가 완화 또 보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치산책 74번째 강의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 자치 그걸 지선이라 그러죠. 선거가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는 뭐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내부에서는 이제 권력 투쟁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권력 투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로부터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계파인 이낙연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수박이라고 말을 하는 예, 이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책임론을 이제 들고 나온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바로 본격적인 이제 권력 투쟁이 안에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당의 안에 내부 사정을 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민주화에 헌신했던 주류 세력들, 그리고 노무현을 또 중심으로 하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노빠라 그러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또 중심으로 하고 있는 문빠, 예, 문재인을 사랑하는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한국 민주화의 이름과 타이틀만 걸어두고 모든 명예와
그 권력과 그, 어, 그 가문을 빛내게 한 소위 말하는 그 이익 집단, 정치 이익 집단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낙연이죠. 이낙연이.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내면이 이제 안에 깔려져 있는 것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 조국이라든지 추미애라든지 그다음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민주당을 이루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은 정당이라는 것은 권력 투쟁의 장이기 때문에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 투쟁을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이낙연 일파가 하든 아니면 이재명 일파가 하든 아니면 노무현 일파가 하든 문재인 일파가 하든 또 아니면 정세균 일파가 하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계파가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권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익에 우리가 상대를 비평을 할 수 있을지언정 비난을 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은 결국은 분당으로 이어지고 또 분당은 다시 뭐냐면은 민주화의 약화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에게는 또 분열의 요소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당의 실제의 모습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민주당의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위 동서 갈등의 큰 축인 호남 세력인 것이죠. 그리고 그 호남이 주축이 되면서 또 당원들도 제일 많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원을 또 중심으로 해서 또 호남 세력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통령만 그 비호남에서 많이 나왔지만 하부 구제에는 모두가 뭐냐면은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호남 출신 그 정치인들이 기초의원, 기초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의회 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집단도 어마어마한 하나의 정치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그 지하하기는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민주당의 그 문제점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시스템 공천 시스템으로 민주당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민주당이 시스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시스템에 대한 방식에 룰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폭망했던 원인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스스로 시스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또 시스템에서 채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룰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낙연 대통령 후보가 나왔죠. 정세균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추미애도 나오고 몇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나오고. 그래서 5명인가 6명이 나와가지고 당내 후보자 경선을 했죠. 후보자 경선을 해서 이낙연과
이재명이 붙어서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이낙연 세력들은,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토 세력들은 전혀 한국의 민주당 내에 민주화를 할 마음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즉 시스템 방식을 따르지 않는 막무가내식인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뭐냐면은 룰을 따르지 않습니다. 룰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수박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지 않겠습니까? 겉은 민주당이지만 안은 국민의힘과 같은 걸 수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수박이라는 것은 바로 시스템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룰을 따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해가지고 후보자가 결정되면 승복하고, 그 다음에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변호사 대납 사건 1번 공작했죠. 두 번째, 전해철 중심으로 해서 대장동 공작했죠. 이들이 국민의힘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내 이낙연계들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목 잡았기 때문에 많은 진보개혁 세력들이 그들을 수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 저거는 수박이 되어도 좋대. 이 말은 우리는 호남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진보민주개혁이라고 부르짖지만 호남 사람들 없으면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남이 그동안에 진보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에 진보개혁 세력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 이번에 검찰 쿠데타 당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1차적인 책임이 대통령 문재인이죠. 두 번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4년 동안 했던 이낙연이죠. 대표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허물고 자기의 사람들을 부정하고 자기의 룰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작자들이 무지막지한 윤석열 사단에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이, 한동훈이 같은 이런 한참 뒤떨어지는 사람에게 권력을 내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민주당을 하면서 이번에 딸들과 가서 후보자 경선에 춤도 추고 저같이 부끄러움이 많고 또 내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녀들과 나가가지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춤춘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인천에서 서울에서 가가지고 한국의 민주화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후원금을 내고 정기회원화해서 우리 진보민주계획 유튜버들에게 제가 정기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소위 말하는 이낙연계의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명망가들인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낙연, 박광훈이, 박병석은 충남 사람이지만, 김종민도 충남 사람이지만, 서른도 김대중 대통령 그 DJ계의 막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윤영찬, 예, 신경민이, 그 다음에 강병훈이, 예,
다 이분들 뭐냐면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밀어서 이낙연을 밀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스템에서 경쟁을 치렀고 시스템에 가서 룰을 이제 따라야 되잖아요. 안 따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 호남 배째라는 거예요. 호남 사람 없으면 민주화 안 된다는 이런 말이. 지금 이제 그런 생각들이 호남 출신들 중에서 호남 기초단체 지역 의원까지 뿌리 깊이 아마 밖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호남 사람 없으면 어쩔 것인데 이런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을 굳이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정치산책 74번째 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 책임 정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스템 방식을 운영하고 룰을 따르고 룰을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기본적인 민주화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낙연계 일파인 수박들이 지금 이제 정치 권력투쟁 요소로 지금 이제 이재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저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고 또 정치에 대해서 이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어떠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직접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투쟁적 요소가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정치는 대국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리와 신념과 책임이 그 국민에게 반영되고 그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때만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낙연은 그 결과에 충족되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기가 인정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비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제 비판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을 정치를 민주화를 말하면 오적 제1책임자 대통령 문재인이, 제2책임자 국무총리 이낙연이, 제3책임자 국회의장현 박병석이, 네 번째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모든 공작을 뒤에서 했던 전해철과 윤영찬 일파,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아니지만 정의당의 후보인 심상정이, 이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번번이 개혁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사람들 중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하면은 곧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과 권력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호남의 피를 먹고 호남의 자식으로서 호남 사람으로서 평생을 혜택을 누린
호남 출신 정치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호남 사람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견인한다는 결렬한 마음으로 대국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수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호남에 있는 그 중심 세력들이 자기들 호남 이익을 대변하고 호남 정치인들이 자기들 정치 이익을 대변하니까 저같이 비호남 출신이면서 민주화를 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조심스러워요. 호남을 뭐냐면 폄하하고 호남을 뭐냐면은 비난한다고. 비호남 사람들이 민주화한 사람들은 호남 사람을 욕하면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 빈역기에 올 때 호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한두 분이 안 했으면 열린우리당 깨웠죠. 새천년 민주당 그 다음에 안철수 끌어들여 가지고 국민의당인강 지금 또 이낙연이가 중심이 돼 가지고 또 새롭게 뭐냐면 당 꾸릴 생각 비슷한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 그 대안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대 반개혁 세력으로만 구분된다. 첫째.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세 번째, 시스템으로 운영한 결과에는 승복하고 룰을 따른다. 네 번째, 룰을 따라서 승자에게는 축하와 더불어서 진자는 위로와 더불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극악무도한 국민의힘 극우 보수 집단인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받고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저가 인조 반정 후에 지금까지 400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적었던 글을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제1책임자는 대통령 문재인이, 제2책임자는 이낙연과 그 일파 수박들 정치인이라는 것이죠. 이낙연과 그 일파인 수박들은 룰을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이고요. 그 힘은 호남 기반에 있다는 협박이죠, 협박. 이들은 정치 이입 집단이기에 이들은 반개혁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룰을 따르지 않는 막가파식이다. 그 이유는 호남 기반이나 기득권세 때문이다. 이젠 호남 기반의 반개혁적인 인물을 쳐내야 한다. 이들은 언제나 민주당을 팔아먹고 그들이 이익을 만들어 당을 만들고 뛰쳐나간 사람들이다. 이번에는 이낙연과 수박 세력들이 이재명 책임론을 주장하는 하는 짓도 그 수법이다. 이제 민주당은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만 존재한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6월 3일 금요일날 골장 김태수 두 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